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빅매치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을 잡고 페널티 에어리어로 들어선 순간 펩과 관중 모두 알고 있다. 그가 슛을 할 것이고 그 슛은 막지 못한다는 것을. 그를 막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뛰어난 정교함과 기술적인 감각을 지닌 손흥민은 그들이 막아설 수 없다. 영국 BBC 중계진이 손흥민에 대해 극찬하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날 각종 기록들을 세우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50번째 프리미어리그 원정골을 넣었고 최소 50개의 홈골, 50개의 원정골, 5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역대 7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초의 선수로 등극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한 골 1어시 1자책으로 이 기록은 제이콥 램지, 가레스 베일, 웨이 루니, 케빈 데이비스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역대 5번째 기록이며 1999년 에스턴 빌라 대 찰턴의 가레스 베리 이후 역사상 10분 동안 골과 자책골을 넣은 두 번째 선수입니다. 31살이라는 나이에 아직도 자신의 커리어에 업적을 써내려가며 살아있는 전설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경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면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손흥민이 경기 중 보인 이 행동에 대해 영국 중계진들은 감탄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맨시티를 이기기 위해 토트넘에 온 게 아니다. 맨시티만을 이기기 위해 왔다고 물은다면 아니오다. 물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이기 때문이다. 경기 전 자신이 토트넘을 얼마나 아끼고 팀을 리드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손흥민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31살의 선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단거리 스프린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오프사이드에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주 오프사이드 판정에 대해선 소니의 타이밍은 완벽했다. 다만 그는 해리케인과 다른 공격수이기 때문에 팀 동료들이 그와의 호흡이 맞춰진다면 타이밍은 완벽해질 것이다. 손흥민은 경기 중 가장 어려운 마무리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맨시티전에 우리 팀이 조금씩 나아진다면 이번 경기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줄 것이다. 여전히 손흥민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경기 후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고 싶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맨체스터 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역대 148경기 중 58승 32무 58패로 치열한 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손흥민은 펩의 맨시티를 상대로 8골 4도움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맨시티 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맨시티 팬들 꿈에 손흥민이 나올 법도 한데요. 펩 과르디올라는 토트넘을 상대 시 늘 손흥민에게 발목을 잡히곤 하였는데 그는 항상 토트넘과의 경기전에서 손흥민을 막을 방법을 항상 구상했다. 다만 소니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선수가 아니었다. 손흥민이 맨시티 킬러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을 위주로 수비 전략을 들고 왔는데요. 이를 보란 듯 손흥민은 전반부터 엄청난 스피드로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첫 골을 보고 영국 중계진은 아니 손흥민이 왜 저기에 있죠? 라며 리플레이를 보고선 모두가 경악하였는데요. 손흥민은 클루셰프스키가 공을 잡기도 전 역습 상황을 감지하며 페널티 에어리어서부터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토트넘 진영에서 클루셰프스키가 전방으로 걷어내었는데 그 앞에는 벨기에 최고 유망주로 뽑히는 도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쿠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으로 뽑으며 오죽하면 폭발적인 스피드가 신체에 많은 부담이 가겠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선수를 몇십 미터 앞에 두고 손흥민은 보란듯 스피드로 짓눌러 약 70m 이상을 달렸음에도 도쿠를 따돌리다 못해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이를 본 해외 팬들은 푸스카스상 그 이상 전율을 느꼈다. 아니 저게 31살이라고? 엑스발 누가 나 좀 잡아줘 우리 주장 나이스 라며 엄청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은 맨시티 프리킥 공격 중 홀란드를 지나친 공이 손흥민 허벅지를 맞고 자책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기세를 탄 맨시티는 31분 알바레스의 도움으로 필포든이 역전 2대1 골을 넣게 되며 전반이 종료됩니다. 이어서 후반 69분 손흥민 도움으로 로셀소의 동점골이 나왔는데요. 이날 영국 중계진은 또다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로셀소의 골보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봐라. 이건 세계 정상급 공격수들도 하기 힘든 움직임이다.
공격수라면 누구나 저 자리에서 욕심을 낼 것인데 그는 팀에 헌신을 한 것이다. 로셀소의 슈팅 공간을 주기 위해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손은 그와 반대로 수비수를 유인해 나간다. 이로 인해 로셀소의 오픈 찬스가 주어진 것이고 이 골은 손흥민의 골이라 봐도 무방하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81분 그릴리쉬의 3대2 역전골이 나오며 모두가 토트넘이 4연패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9분 손흥민 시작으로 토트넘은 동점의 기회가 오게 되었고 손흥민은 중원에서 받은 골을 침투하는 브레넌 존슨에게 전진 패스하며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콜루셰프스키가 헤딩골로 마무리하며 극적인 3대3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3연패에서 탈출하게 되며 승점 27점으로 리그 5위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홀란드와 손흥민의 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EPL 득점왕 출신이며 올 시즌도 그 경쟁이 모든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죠.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홀란드는 현존 최고 공격수이다. 손흥민은 그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지만 경기 결과 홀란드는 손흥민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5번의 슈팅 중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조차 없었으며 이는 그의 축구 커리어 인생 모든 리그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영국 축구 전문 분석 매체인 옵타가 전하였습니다. 반면 이날 손흥민은 슈팅 2회 중 유효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84%, 기회 창출 2회, 볼터치 29회 등 엄청난 활약을 보였고 영국 축구 전문 중계 채널인 BBC에서는 손흥민이 3골 중 모든 골에 관여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손흥민의 골을 하이라이트로 뽑으며 이날 손흥민은 골뿐만 아닌 모든 움직임에서 뛰어났으며 손흥민이 무엇을 잘하는지 부각되는 경기였다. 그는 팀에 헌신하는 선수이며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첫 골에서의 그의 움직임은 믿을 수가 없다. 토트넘 페널티 에어리에서 시작으로 질주하면서 맨시티의 거친 수비를 뚫으며 상대 페널티까지 공을 이끌어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했어도 난 그를 최고의 선수라 인정했을 것이다. 모두의 예상은 그가 골대 구석 쪽으로 슛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소니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골키퍼 정면까지 그 공격을 이어나갔고 1대1 상황에서 그의 특기인 침착함으로 순간적인 바디모션을 취해 상대 골키퍼를 속여 슈팅을 이어나갔다. 난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31살의 저 정도 거리를 전력 질주하고도 어쩜 저런 침착한 골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날의 베스트를 손흥민을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영국 EPL이 선정하는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고 이 투표수는 슈퍼스타 홀란드와 무려 10% 이상 차이나는 40% 지지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날 3골 중 모든 골에 관여하는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3연패의 토트넘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이날 중계에 잡히진 않았지만 펩의 천적인 손흥민의 활약에 막판 동점골이 터진 순간 펩 과르디올라의 넘어지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뒤로 넘어지는 몸개그를 시전한 것인데요. 이를 본 해외 팬들은 그를 조롱하며 새로운 밈이 탄생했다며 그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맨시티는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린 감독을 믿고 그 말에 따랐을 뿐이며 오늘 같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어서 기자는 자책골에 대해 지금 심정이 어떤지에 묻자 처음 경험했지만 축구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다.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저에겐 분명 당황스러운 일이긴 했다. 그래도 맨시티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으니까 기분 좋다. 마지막으로 3대2로 지고 있을 땐 모두가 포기할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클루셰프스키의 멋진 헤딩골로 승점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 승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며 손흥민은 주장답게 그의 활약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팀과 감독을 칭찬하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였죠. 이런 손흥민의 모습을 보는 현지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소니로 인해 팀이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모두가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리그 9호 골로 홀란드와 살라, 다음으로 3위에 올라섰으며 이번 시즌도 손흥민의 EPL 득점왕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 모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은 소니가 경기 중 호통을 치는 것을 보며 그가 팀을 리드하는 게 보인다. 그는 토트넘 경기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라운드의 사령탑이다. 우리는 소니를 믿어야 한다. 그를 믿고 따라야 한다. 라고 칭하였으며 앞으로 우린 새로운 주장이 이끄는 토트넘을 더더욱 사랑할 것이다. 라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국내 팬들은 박지성 이후 이렇게 가슴 뛴 새벽은 없었다. 다치지 않고 잘했으면 한다.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며 올 시즌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